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관행이 주는 편안함으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 공공기관도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관들은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 방만 경영 등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가 출발할 때 11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민선 7기 24개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새로 신설된 13개 기관 중 직원 50명 이상의 일정 규모를 갖춘 기관은 단 3개 기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알립은 기능 중복, 경영의 비효율,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귀결되었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갑질 등 윤리적 문제가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예면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준 데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는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부산은 25개 기관을 21개로, 울산은 13개 기관을 9개로, 충남은 25개 기관을 18개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통합과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공기관이 시민과 광주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혁신안의 첫째는 시장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줄이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일치시켰습니다.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고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첫째로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정원 100명 이상, 사업예산 500억 이상 기관으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의회와 협약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협약을 적용하면 인사청문 대상은 현재 8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장과 임원 임명 시 자기검증 기술서를 의무화하고 복무 관련 규정도 강화하여 능력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공공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사업 협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일들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인력과 예산을 재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회계, 계약 등 공통 운영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공공기관의 징계 규정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민간 경쟁력이 높은 사무는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위탁하겠습니다. 넷째, 공공기관을 행안부 설립 기준에 맞추어 규모화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합하고 이 중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재단과 DJ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여 광주의 관광전략과 관광산업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마이스 산업 전후방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광주 테크노파크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 테크노파크로 통합시키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플랫폼을 일원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 산업융합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을 광주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통합하여 복지조사 연구 결과가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되고 다시 환류되어 광주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넷째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광주 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하여 광주형 일자리 성과를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철도공사를 광주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도 중심에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광주교통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기후환경센터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5대 분야로 집적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진흥원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교육, 맞춤인재교육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용은 철저히 보장하고 통합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공공기관도 이제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새벽부터 땀 흘린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보람을, 시민들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 이상 비효율, 방만 경영의 악순환으로 광주 발전의 시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 등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가 되어서 오늘의 발표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중간 발표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통합이나 기능이 강화된 기관들이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역은 4월에 최종 영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통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영역의 내용은 충분히 나왔고 그걸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영역은 구체적인 기능 조정이나 세부적인 결과를 통해서 4월에 종합 최종 결과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역 결과는 어디까지나 영역은 과정의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됐다라는 말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2개입니다. 그중에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와 관계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 9개는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개입니다. 그 뒤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24개, 공사공단 4개,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20개 중에 유사 중복 기능이 되는 기관들을 우선 선별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중에 지난 12월 말 행안부에서 고시한 출자 출연기관 설립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상 시도 출자 출연기관이 가져야 할 적정 규모, 인력 적정 규모 미달한 기관들을 저희가 추출했더니 8개 기관이 나왔습니다. 이 8개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 관광재단, 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광주영어방송, 그리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중에 4개는 이렇게 통합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고민을 하였고 그중에 2개 국제기후환경센터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쪽 분야에 이 기능이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 기능은 강화한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영어방송과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이제 전남도와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했고 영어방송 같은 경우는 기능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특수 고유 목적 기능이 확연했기 때문에 저희 검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 중앙부처와의 꽤나
임명권이 그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어떻게 우리가 시의회 청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테크노파크는 임명권이, 그러니까 시장한테 동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 임명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이 시장이 아니잖아요. 테크노파크 원장. 사실상 이 임명을 위한 이제 임원 추천회 이사회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나름대로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되는 사항을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기부 장관 승인 얻기 전에 이사회 의결이 끝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겁니다. 이 거치는 과정은 다른 시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광교부의 박진표 기자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두 개 기관이 합쳐지면 광주관광공사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DJ 센터가 합쳐진다 그러면은 장도 이제 하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관광공사 예를 들면 사장이 메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DJ 센터가 되는 거예요? 사장이 이제 통합되면 누가 되는 것도 아예 결정은 안 되는 겁니까? 우선 절차로 보면 새로운 여기서 이야기하면 광주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설립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조례안이 폐지되거나 기관이 폐지되거나 조례안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이야기하면 뭐 동시에 갑니다마는 광주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고 동시에 두 개 기관이 폐지 내지는 개정이 됩니다. 그건 뭐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설립의 방향이 만들어지면서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의 요지가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어디를 흡수 통합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은 여기에서는 뭐 다음에 좀 말씀 나눠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KBC 정의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송신년사 하셨을 때 시장님이 광주의 전반적인 교통 정책에 대해서 1월 중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그게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도시철도공사가 광주교통공사라고 이렇게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문구를 보니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통 전반에 대해서 제가 1월 말 2월 초에 사실은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우선 지하철 2호선 계획이 좀 늦어지면서 그 계획이 차질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된 그 문제, 그러니까 택시 요금과 물가 대책 문제가 제기되면서 역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정책 전반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광주교통공사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철도 중심,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중심의 이 도시철도공사를 앞으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사실상 광주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기를 통일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하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사업의 연속성이랑은 정책과 그 팀이 기관이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거지 그 기관 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소위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있는 것이 그 기관의 발전을 또 시민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기를 일치하는 것 중에요. 공사의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4개 기관 중에 공사공단은 이미 지방공기업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를 일치하는 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전연처럼 지방연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전남 공동으로 이렇게 서로 하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남도장학회, 한국학 호남진흥원 이런 쪽의 기관들의 임기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네. KBS 양청 기자입니다. 그 광주 상생일자리 재단 통합 관련해서 한국노총에서 이달 초에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주장, 그러니까 노사정 협치를 통한 어떤 그 개혁 정책의 핵심 기관이었는데 이게 통합되면 기능을 잃을 거다라는 우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생일자리 재단의 정신과 가치는 고스란히 통합 기관인 광주 상생일자리 경제재단으로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오히려 광주 상생일자리 재단의 그 정신과 가치, 경험이 더 큰 산업, 더 큰 일자리 전반으로 확대되어진다는 점에서 이 통합으로 가장 환영해야 할 사람은 상생일자리재단이나 거기에 함께 정신을 함께하고 있는 한국노총 등 노동자들과 주체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의 정신과 가치가 확장되고 커져가는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정신과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우려를 넘어서서 자칫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센터 관광재단이랑 그 합치는 경우에 새로운 이름이 관광공사가 되는데요. 그럼 어쨌거나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는 건데 그 설립과 관련해서 행안부랑 논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까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요. 새로운 통합기관이 만들어지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그러면 DJ 센터도 역시 이제 중앙기관하고 협의할 문제고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도 당연히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점은 묘책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야죠. 예. 남은 용역 같은 거는 이제 구체적인 기능 조정이나 이게 남았다고 아까 시장님 말씀 주셨는데 향후에 추진 절차나 시기나 통합기관 대표 선정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일 것 같아서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러프하게나마 계획이나 구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이제 조직 진단 용역의 내용들은 이제 세부적인 기능 조정 플러스 경영 컨설팅들이 들어갑니다. 통합 기관에 대한 경영 컨설팅,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통합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조정이 이제 4월 말까지 되고 다음 임시회 4월 말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저희가 이 통합기관 관련된 조례 제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정관 여러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이런 통합 또는 기능 강화 기관의 조직 정비를 위한 기본 법령 정비가 들어가고요. 빠르면 7, 8월경에 통합 기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저희가 용역은 4월에 끝나지만 통합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은 올 금년 말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부정일보 이삼석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하셨고 광주시 산하기관이 다른 인구 대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데 이번 개선한 폭을 보면 굉장히까지 뭐지만 다른 대구나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도 좀 최소 폭으로 그런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32개를 대상으로 삼고 검토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타 공공기관은 이런 이유로 손을 댈 수가 없고 또 앞서 말씀드려서 기타 기관은 이런 이유로 손을 댈 수 없 24개고 24개 중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개는 그런 특수 목적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보여드리는 정도로 통합과 기능 조정이 됐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24개에서 20개로 줄었는데요. 전국 시도에서 보면 저희가
광역 단위에서 볼 때 부산 25개 그리고 광주가 24개 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대구가 18개에서 11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반대 이런 부분까지 제하고 나니 이 정도가 나왔고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순까지 감안하다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말씀은 중앙부처하고 우리는 사전에 좀 약간의 조율이나 교감. 네, 다른 중앙부처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려운 점은 없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사실은 기타 공공기관까지를 만약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숫자는 더 줄일 수 있었을란가 모르겠는데 보여주는 숫자는 그러나 전체의 목적성에 비추었을 때 그건 또 조금 바람스럽지 않다 해서 숫자는 보기에 따라서 이것이 좀 혁신적이다 아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잘 봐주십시오. 시장님 의회하고는 좀 사전에 좀 이 안은 그동안의 용역 과정에 그 용역 기관이 해당 기관장을 포함해서 기관의 전체적으로 수차에 걸쳐 면접 내지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제가 공공기관장 회의를 2차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을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동안 임기 제가 7개월 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의회하고는 오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상임위별로 해당 상임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만든다거나 의견을 조정하는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의회의 전체 오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청문회까지는 안 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겠습니다. 네, CNB의 정윤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공공기관장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고 이제 자기검증 기술서를 의무화하고 보고 관련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 표준 지침도 설명을 뭘 하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체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요. 이제 우리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서 전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는데요. 그 중에 인사 규정들을 조금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많은 일탈 행위들이 언론에 회자되었고 또 시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도의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 중에서 나름대로 좀 강한 규정들을 가지고 와서 조직 영역 끝나는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인사의 표준 지침이 다 다릅니다. 인사의 기준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제정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표준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